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들을 보다가 이렇게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좀 잘 보는 이런 채널들을 조금 보고 있다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 좋은 채널이어서 잘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오게티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정보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스트리밍 오디오를 요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지방을 내려갔다 오는데 평소처럼 그냥 차에서 음악을 들을 때에는 제가 그 음악의 음질을 즐긴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음악의 컨텐츠를 즐겨요. 그냥 음악이 그때 그 추억이 있는 그 음악들을 듣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90년도 때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음악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때 추억이 되게 되살아나고 2000년대 초반 음악들이 나오게 되면 그 시대의 추억이 많이 되살아나서 제가 많이 했던 게 그냥 유튜브에서도 사실은 음악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냥 음악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도 손실형 음악을 재생을 하고 손실형 음악을 또 손실형으로 재생하는 상태가 되면 두 번 손실이 일어나면서 음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유튜브 음악을 평소에 습관처럼 차에서는 조금 듣고 다녔어요. 워낙 차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즐기는 거였기 때문에 음질을 신경 쓰지 않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특히 장거리를 운전할 때에는 틀어놓고 멜로디 이렇게 메들리처럼 쭉 돼 있는 그런 것들을 틀어놓고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그냥 좀 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애플 뮤직에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한 그 플레이리스트가 들어가 있어 쭉 나오는 거를 이제 찾을 수 있어서 거기서 음악을 들어놓고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유튜브에서 듣던 음질하고 애플 뮤직에서 듣던 음질하고는 차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듯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음악을 좀 즐기게 된다면 스트리밍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음질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게 컨텐츠를 되게 좋은 컨텐츠를 저장을 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줄 때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줄 때 가급적 손실이 적은 음원으로 재생을 해주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찾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애플 뮤직이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무손실 음원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비슷하게 지금도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가장 음질이 좋은 게 애플 뮤직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이런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 또는 스트리밍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검색하고 보다 보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음질을 원하신다면 좀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채널을 되게 좋아하고 그 내용도 되게 다 좋아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가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스트리밍 오디오에서는 물론 버퍼링이 걸리면서 음질이 끊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버퍼링이 심하면 아주 심하면 음악이 끊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음질이 떨어지는 일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최근에 제 그 인터넷 서비스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속도가 나옵니다. 업로딩 속도와 다운로딩 속도가 이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메모리나 하드 드라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용량과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속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BPS라고 해서 비트 퍼 세크라 그래서 내용이 좀 달라요.
바이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장을 하고 메모리 안에 담아놓고 하드디스크에 담아놓는 것은 이제 그 바이트라고 해서 저장된 총 용량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BPS는 비트 퍼 세크라고 해서 초당 몇 비트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쓰는 스트리밍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MP3를 이용을 해서 스트리밍을 하거나 WMA라든지 아니면 좀 고품질 오디오로 올라가게 되면 플랫 같은 음원을 사용을 해서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무손실 웨이브를 갖다가 전송해 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MP3에 관련된 거, 그리고 플랫에 관련된 거, 그리고 완전 무손실인 웨이브 파일을 전송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좋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마 MP3일 것이고, MP3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 압축되어 있는 용량은 128K, 흔히 얘기하는 128K라 얘기하죠. 128K BPS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BPS. 그래요. 인터넷 속도에서 얘기하는 BPS와 동일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초당 128킬로 비트 퍼 세크. 그러니까 퍼 세크는 초당이라는 거죠. 초당 128킬로 비트만 있으면 돼요. 그 속도만 나오면 MP3의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28K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뭐 메가패스 이런 거 쓰는 시대 아니잖아요. 모뎀 쓰는 시대 아니잖아요. 예, 모뎀을 쓸 때에는 56K였어요. 예, 56K BPS였어요. 그때는 진짜 모뎀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모뎀을 사용하는 그 분들은 라떼는 말이야 이때가 나오는 것이고요. 천리안 이런 거 아시던 분들이고요. 예, 이거는 너무 옛날 얘기예요. 이건 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MP3라는 것은 그 모뎀을 쓰는 시절에도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도록 나온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MP3 128K는 모뎀 시절이란 얘기예요. 모뎀 시절. 그때도 버퍼링이라는 걸 통해서 다운로딩을 하면서 음악을 재생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론 128K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ADSL로 막 넘어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시절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가비트 시대입니다. 저도 여기서 쓰고 있는 게 1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가정집에서도 웬만하면 100메가, 그쵸? 500메가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가정집에서 그래요. 많이 100번 양보해서 100메가 정도를 사용한다고 치더라도요. 지금에 있는 128K에 1000배 가까운 그런 용량입니다. 예, 1000배, 900배 정도 되겠네요. 900배 정도 빠른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P3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MP3에서 가장 상위 버전인 MP3 320, 이 MP3 320 같은 경우가 320kbps예요. 해봤자 320kb입니다. 그러니까 1메가도 안 되죠. 1메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메가 bps가 나오는 인터넷 속도만 돼도 이 음악을 즐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이거보다 더 높은 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마 플렉 정도가 될 텐데, 이 플렉이 평균적으로 700K bps예요. 그러니까 MP3 320의 2배 정도, 2배를 넘는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700K bps가 나와야 돼요. 1메가에 근접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에 있는 인터넷 속도에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메가 bps를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100메가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는 분들도, 1기가가 아닌 100메가 쓰고 있는 분들도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0배 이상이 되는 속도이고요. 100배가 뭐 지금 기가비트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훨씬 더 여유가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환경에서는 웨이브 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도 됩니다.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가 그냥 아무런 무손실 음원은 16비트 써있죠. 여러분들 16비트 44.1kHz의 스테레오 레프트 라이트 신호예요. 그게 디지털 오디오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16비트, 비트 벌써 들어갔죠? 그렇죠? 곱하기 2,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 데이터, 그래서 32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당이죠.
우리가 44,100Hz라는 얘기 뭐예요? 초당 44,100개의 샘플이 있다는 얘기죠. 초당 44,100개의 앞에 있는 16비트의 레프트 라이트 신호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16 곱하기 2 곱하기 44,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41만 그렇죠. 141만 1200 bps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킬로로 바꾸면 1378 킬로 bps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메가로 바꾸면 1.34 메가 bp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을 그냥 다 보내도요 1.34 메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1.34 메가밖에. 그러니까 웨이브 무손실 웨이브 원음 그대로를 CD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를 다 전송을 해줘도 1메가가 조금 넘는 용량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메가 bps에 100메가의 인터넷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여유가 있고요. 1기가의 이제 기가망을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이 여유가 남아도 한참 남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아, 무슨 소리냐? 버퍼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멈췄다 가고. 네, 맞아요. 버퍼링은 그 멈췄다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퍼링이 왜 존재하느냐? 인터넷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서 넘어올 때는 패킷이라는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패킷은 무슨 물이 한꺼번에 펑펑펑펑 이렇게 컨스턴트하게 지속적으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패킷으로 온 다음에 풀어지고 다음 데이터가 패킷으로 와서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패킷으로 오는 데이터를 책섬이라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가 잘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잘 안 왔으면 깨져 있으면 다시 보내라는 명령을 줘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게 이제 버퍼링 시간 안에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큰 바켓,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버켓 안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들어오는 버켓으로 들어오는 거는 일정치가 않은 거죠. 많이 오기도 하고 조금 오기도 하고 다시 되돌려가기도 하고 다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 양이 버켓 안으로 막 담기는 겁니다. 수조 안으로 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런 스트리밍 오디오는 뭐냐? 그 버켓에다가 아주 작은 구멍 하나를 내고 물을 아주 조금씩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 같은 무손실의 완전 CD 음질과 똑같은 데이터를 뽑더라도 1메가씩 빼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초당 100메가 정도를 부을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인터넷 데이터 패킷을 갖다 버켓 안에다가 밀어넣고 있는데 초당 100메가를 밀어넣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빼는 거는 1메가 정도만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높은 품질의 스트리밍 오디오를 선택하더라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은 한 128K 정도밖에 쓰질 않는 거죠. 더 높게 많이 잡았어도 320K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플렉으로 들어도 700K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씩 빼가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음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버퍼링이 걸려서 소리가 끊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특히 현대 지금 상황에서. 과거의 모뎀 시절에 막 말도 안 되는 뭐 ADSL 시절의 인터넷망에서 안 좋은 인터넷망 상황에서 그렇게 오디오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100메가가 아주 느린 인터넷 환경이고 보통 기가망을 쓰고 있는 현대의 이런 상태에서의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 때문에 음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이런 인터넷 환경이나 스트리밍 오디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갖다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소소한 이야기에서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스트리밍 오디오는 지금의 현대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오디오를 끊기게 만들 정도의 그런 인터넷 서비스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버켓에 담아준다고 했는데 손실된 데이터가 오게 되면 이거를 다시 보내요. 그 체크 데이터를 보냅니다. 지금 버켓에 들어온 데이터는 손실이 됐거든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라고 명령을 줘서 아까 보낸 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보내라고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 그게 버퍼링이에요. 그게 버퍼링이고 모든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에는 이런 버퍼, 체크섬 한다고 하는데 체크섬을 해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오디오 품질이 바뀔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따라서 오디오 품질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현대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불가능한 수준이다. 거의 99.9%는 깨끗한 오디오 음질을 들을 수 있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완벽한 오디오 음원 서비스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소소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트리밍 오디오에 대한 그런 오해가 조금 풀렸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조금만 음향 지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